오늘 독서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독서를 한 부분 중에서 배운 점, 느낀 점 한번 요약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하루 한 줄 심리 수업이었고요. 임성훈 저자님이시고요. 자,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탑니다.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.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씩 급격히 좋았다가 급격히 나빠졌다가 그 중간 중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조금 들떠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좀 기분이 침울해지거나 어떤 자그마한 일이 일비하는 예민하고 좀 자극에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감정의 폭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이 감정 자체를 훈련하지 않으면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음 부분은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핀잔 한마디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. 맞아,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얘기를 듣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급격히 좋아졌다가 누군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게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며칠을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단히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항상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, 그리고 칭찬 한마디에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한다. 이 뜻은 뭐냐면 칭찬에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에 좀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저는 자기와의 대화, 여러 가지 제 영상에 있는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워딩을 써서 매일매일 칭찬을 해주니까 타인에게 칭찬을 받아도 뭐 그렇게 기분이 막 급격히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칭찬해 줄 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기분은 뭐 순간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, 저는 제 몸과 제 뇌와 이 24시간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.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? 저잖아요. 저와 내 마음속 내면 깊이 있는 이 아이린일 텐데, 타인은 뭐 해봐야 하루에 2시간, 3시간 친구라던가 가족도 마찬가지고, 사실 실질적으로 이 깊은 얘기를 하고 대면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2시간, 3시간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잠깐 그 시간을 보고,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,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,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, 나는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, 이 평가권을 제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크게 얘기하자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돼요. 저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, 이제는 행복한 삶을 좀 추구하지는 않거든요. 예전에는 행복한 삶이 뭘까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는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좀 평온했으면 좋겠어요. 항상 평온할 수 있는 마음.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호르몬의 분출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.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평온하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내 마음 자체, 내 감정 자체가 평온할 수 있는 거, 그게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고, 그걸 좀 이루기 위해서,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부분은, 그러면 남들의 평가에 노련하게 된다. 그쵸? 남들의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
내가 내 시간을 내 스스로 보내야 되는데,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충만하지 않으면, 내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, 내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남의 인생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뭐냐면,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, 저는 운동, 음악과 내 근육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몰두를 해서 몰입의 상태로 빠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 몰입의 상태에 빠지는 순간 제가 엄청난 도파민 스파이크를 느끼기 때문에, 저는 그때를 느껴요. 너무 오랫동안 훈련해 왔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좀 뭔가 잘 몰입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면 내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라고요. 주변에 사람도 보고, 그 다음에 기계나 환경 같은 것도 보고, 그러다 보면 그날 사실은 운동에 대한 수행 능력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는가? 내 시간에 몰입하고 있는가? 지금 내가 하는 이 순간, 내가 하는 일,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고 있는가? 이거에 몰입하지 않으면은 남들의 평가에 놀아나게 된다. 남들한테 그냥 시선이 가요.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크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.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남의 인생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잖아요. 사실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면 이 시간,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몰입이 돼 있으면 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.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를이 없다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.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지금 몰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이라던가 과거에 쓸데없는 상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. 그래서 겨를이 없다는 이 표현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수 있으면 스스로에게 교만할 수 없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정말 오랫동안 이 심리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이렇게 개인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오랫동안의 그 경험과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한 그 학문을 추구하면서도 사실 그분들은 내 감정을 느낄 수 없잖아요. 물론 그 어떤 데이터가 있겠지만. 그래서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해요. 그 누구도 제가 느끼는 감정, 이 느낌, 내 몸이 느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, 나밖에.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저의 그 내면의 목소리, 내 내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좀 내 몸을 좀 많이 느끼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느껴지는,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목소리, 순수한 목소리, 혹은 저 깊은, 아주 깊은 곳에 내면에 꼭꼭 숨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항상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도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.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이 하는 목소리를 내 목소리라고, 내가 하는 말이라고,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계속 매일 저는 좀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좀 더 저를 느낄 수 있는 그 실력이 항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생은 정말 수련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, 인생이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말이 더 길어잖아요.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정의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교만할 수도 없고 낙담하지도 않는다. 저는 이렇게 했어요.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칭찬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마음, 우쭐해지는 마음,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, 누군가가
핀잔 한마디 좀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그거에서 급격하게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일단은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클리셰처럼 말하는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나에 대한 신뢰?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나에 대한 신뢰. 저 사람은 잠깐 오늘 나랑 한 1시간 얘기하고 저렇게 나를 평가하지만 표면적인 부분이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모두 다 가면을 쓰잖아요. 그건 상식적이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가면을 쓰는 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기준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예의, 아니면 상대에 대한 배려,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가면을 쓰는데, 나의 가면 쓴 모습을 보고 잠깐 그 한순간에 상대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막 완벽하게, 이 말로 하는 거는 완벽해 보이잖아요.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일희일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무조건. 우리가 생각하는, 우리가 그 상상하는,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러한 이론들, 가르침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. 나는 당연히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야.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.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공격성 발언이 들어와 버리면 순간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말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, 근데 이제는 뭐 아무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 좀 그 흔들리는 빈도가 준다던가, 아니면은 흔들렸어도 순간적으로 그걸 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본인에 대한 내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. 저 사람은 단지 나를 1시간을 받고 나는 24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맞겠어?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, 자신에 대한 평가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. 그쵸? 내 인생에 대한 평가권,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.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, 또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자면 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가? 아닌가? 이 부분에 따라서도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거기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, 나는 이때 독서를 할 거고, 그리고 운동을 할 거고, 또 독서 노트를 작성할 거고, 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명확한 루틴을 갖고 있으면 사실 좀 제가 제 시간에 대한, 좀 더 넓게 말하면 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제 통제하에 흘러가잖아요. 그 만족도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권이라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, 그래, 나에 대한 평가권을 남에게 넘기면 안 돼, 남의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가 아니라, 그냥 아무리 되새겨도 기본적인 내 내면의 힘이 없으면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자존감, 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나다.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외부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.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,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 책을 읽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좀 알아가는 과정, 그런 인풋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
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한테 맞는지 그걸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내면 속에 내가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.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. 우리는 어쩌면 그걸 매일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정말 경청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, 그리고 내 몸이 말하는 바를 몸으로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무던히 그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잘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지금도 계속 수련을 하고 있지만 극복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완전히 극복했어, 나는 완전히 극복 못했어,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항상 그 목표 자체를 어제의 나로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타인이 아니에요. 어제의 나. 타인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. 타인은 솔직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저의 인생에 대해서는. 어제의 나? 어제는 내가 약간 감정이 조금 감정 관리를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감정 관리가 됐어. 그러면서 약간은 성장하신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나 자신이 된 거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 자체를 작게,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정말 대단한 책을 쓰고 현자 같은 분들, 그분들의 목표점이 아니라 어제의 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. 그쵸? 사실 이거 에너지 낭비,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. 그들이 하는 말, 사실 그 타인이 하는 평가라든가 타인이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하는 말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. 물론 사람마다 그 말에 얼마나 좀 진지하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.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, 그 감정에 따라 그냥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고 깊이 생각하는 건 에너지 낭비라는 거, 저도 좀 많이 깨달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. 스스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, 제가 강조하는 저 내면과의 대화, 저 얘기하자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아이린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스스로 정의를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당신의 평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. 나에 대한 평가권,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, 타인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오늘 참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,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잘하고 있나? 못하고 있나? 이게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자꾸 들 때가 있거든요. 저는.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좀 책을 읽으면서 너 잘하고 있어,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,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책을 읽을 때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, 그때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때 다이돌핀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이돌핀을 분비함으로써 내 몸을 좀 신체적으로 밸런스를 주고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, 이게 사실 루틴이잖아요. 루틴. 이런 루틴을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독서 노트를 작성해 봤고요. 또 이렇게 제 독서 노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